아주 파격적인 혜택이 그렇죠. 되겠네요. 내년부터 지금 입법 발의가 이미 11월 12일에 됐고요. 종업원들 분께서는 지금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였는데 내년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7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직무발명 보상제도 이 부분이 이제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건지 기업 입장에서는 세제상으로 또 경영상으로 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본질은 뭐냐면은 법인에 종업원이나 임원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당연한 상식이에요. 당연한 상식이죠. 근데 이게 당연한 상식을 안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어디서 더 많이 활용하고 있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변리사 처음 시작했을 때 고용으로 근무할 때 삼성전자라던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대기업단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너무나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중소기업단에서는 특허를 낸다고 해도 또는 발명을 했다라고 해도 보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거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컨셉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상금의 25%가 연구세액공제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법인에서 사업주가 맞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면은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법인이면 법인세에서 공제가 예, 되시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받는 대표자나 입장에서 그렇죠. 근로자. 받는 입장에서는 네. 대표자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하고 그냥 일반 근로자라고 하면은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는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실수령액이 증가를 하고요. 4대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요.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IT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상여금의 형식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정부 출연연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을 때 떼가는 소득세가 로또보다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득세율 구간을 아예 상한을 없애자라는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죠. 아주 파격적인 혜택이 그렇죠. 되겠네요. 내년부터 지금 입법 발의가 이미 11월 12일에 됐고요. 종업원들 분께서는 지금 연간 70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였는데 내년에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70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직무발명 보상금이라는 그 대가는 반드시 특허라던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출원 보상금, 등록 보상금, 실시 보상금.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출원 유보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연구 성과라던가 아이디어에 대한 성과를 입증해야 되다 보니까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 게 안전해요. 네. 네, 그래서 출원 보상금 받으시고 등록 보상금 받으시고 실시 보상금이란 거는 이 특허를 활용해서 뭔가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짜 뭔가 사업화를 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이거의 몇 %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이제 그 컨셉이거든요. 네. 근데 이 출원 유보 보상금은 뭐냐면은 아이디어만 회사가 받은 겁니다. 네. 근데 이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쓸모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연구원은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 되겠다. 적지만 쳐주겠다. 네,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저희 네. 같은 업종들도 사실 연구를 하거든요. 네. 좋은 아이디어를 뭐 예를 들어 절세 컨설팅이나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대표님들의 세금을 아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렵죠. 아닙니다. 사실 업종 제한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업종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엔진 같은 경우도 공제를 받지 못하는 업종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군요. 그게 더 적어졌긴 했지만, 근데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런 업종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네. 우리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병의원에서는 정말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떤 거에 대한 대가로 나가죠? 뭐 이제 땡땡 병원에서 탈모 치료제도 있었고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땡땡 병원에서 피부과를 어떻게 이제 시술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병원에서 차트를 빠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개발하신 거예요. 그게 직무발명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와. 예. 그래서
많은 보상금을 가져가셨죠.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직무발명보상제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IT나 뭐 반도체나 우리가 첨단 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범주, 그런 업종들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아 저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야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다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연구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품을 그쵸. 더 잘 팔 수 있을까? 네. 우리 제품을 어떻게 더 레벨업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시고 일례로 뭐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빵류 제조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음식에 대한 뭐 맛에 대한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활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고요. 레시피 특허라고 해가지고 요새는 음식점이나 아니면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에서도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나 임원이어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요거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습니다. 아, 네,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의 임원이나 아니면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2013년에 선고된 게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업체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근데 임원들한테 이걸 안 주겠다라고 하면 동기부여가 떨어지죠. 사실은. 그렇죠. 대신에 임원들은 이제 특수관계인이나 뭐 이제 네. 대표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어차피 감면이 안 되니까 이게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법인세 정도만 절감되는 맞습니다. 거고 소득세는 어차피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직원들한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또 직원들의 장기 근속이나 이런 맞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소득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핵심 인력들 유출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소나 중견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좀 잘 활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실제로 변리사님이 많은 고객분들 미팅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많이들 절세하고 계시죠. 절세도 절세인데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아해하시면서 도입을 망설이셨다가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한테 와서 이거 보상금 제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좋아한다고 워크숍에 한번 불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워크숍에 가서 이게 보상 제도니까 잘 활용하세요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어요. 절세는 절세대로 직원들한테 보상은 보상대로 사실은 굉장히 나라에서도 좀 장려를 하는 제도죠. 그렇죠. 오늘 변리사님하고 함께 이 어떤 기업의 밸류어 플랜, 네. 그죠? 밸류어 프로젝트죠. 네. 기업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별 절세 패키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각각 목적은 다르지만 이제 각각 고객에 맞는 종합적인 절세 플랜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리사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변리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특허를 어차피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술력이나 특허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미팅을 할 때 먼저 특허권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특허의 본질은 당연히 그 기술에 대한 독점 배타권이다. 근데 그 본질적 효력 말고 우리는 파생적 효력도 활용을 하자. 이건 기업의 정량적 지표가 되고 외부 스펙이 되니까 이걸로 뭐 R&D 자금이라던가 정책 자금 또는 절세에 활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대표님께서 나중에 뭔가 유학을 가신다거나 외국에 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학술적인 지표로도 활용을 하자라고 그러네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로 모든 걸 해보는 그런 변리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제 기업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 우리 김세원 변리사님 모시고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보냈고요. 오늘 진짜 다 탈탈 털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오늘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김세원 변리사님께 또 의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 고정란에 남겨놓을 예정이니까요.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응대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